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객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난번 시간 콜랩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작성한 콜랩 파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4번으로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서 변수와 객체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자주 사용하거나 또는 똑같은 변수명의 값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변수에다가 할당합니다. 코드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변수명을 a라고 잡았을 때 a라는 변수명에다가 정수 2라는 값을 할당한다라는 코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등호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얘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같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다가 의미가 되면 a가 2라는 식으로 a가 2와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a가 2와 같다가 아니라 2라는 값을 a에 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라는 값에 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메모리에 할당을 하는데 그때 메모리에 할당을 하면서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용도로만 쓸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뭐고 객체가 이런 용어가 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값을 변수에 할당하지 않으면 값이 바뀔 때마다 매번 직접 코딩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수에 1을 더한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어떤 정수라는 의미고요. 정수 1을 더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값이 바뀌는 거죠. 뒤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쓸 건데. 자, 그런데 이 어떤 값을 변수에 넣지 않으면 매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코드를 계속 실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값을 변수에 할당하면은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코드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1 플러스 1과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코드를 각각의 셀에 실행한 것인데요. 이것을 같은 셀에 동시에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맨 마지막 것만 결과를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을 반환,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행되는 값을 결과를 내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내보일 것에 대한 가장 마지막 코드를 내보인다는 거죠. 보여줄 때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같은 셀에서 여러 줄의 코드 실행 결과를 동시에 출력하려면 코드 각각을 print라는 함수로 감싸 주어야 된다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제 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엔터 역시 무시하고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촉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완료되어서
2라는 값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값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코드를 같은 셀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2 더하기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셀에 여러 개의 코드를 실행했을 때 각각의 실행된 코드가 값을 반환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 콜랩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콜랩도 역시 맨 마지막에 있는 값만 반환하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개의 셀을 실행하고 그 여러 개의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함수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값 1이었죠? 그 어떤 값을 a라는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a는 정수 1을 가리키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변수명에 이번에는 정수 2를 할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변수가 2를 가리키기 때문에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요 코드, 동일한 코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했더니 위에 있는 코드와 결과가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한 번 사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한다거나 또는 동일한 변수명에 달라지는 값을 넣을 수 있으면 그 해당하는 기존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될 때인데요. 자, 변수명은 사실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머들한테 물었을 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단연 1위가 변수명 짓기입니다.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변수명을 지을 수 있는 규칙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명은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조합해서 만듭니다. 예컨대 A, A1, A-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변수명은 이 중에서도 알파벳과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썼던 것들은 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밑줄 A, 밑줄 1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1A, 2A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변수명으로는 파이썬 예약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파이썬 예약어 목록을 알고 싶으시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30몇 가지에 해당하는 예약어가 바로 파이썬 예약어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변수명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내장 함수명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함수명을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담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built-in functions라고 보이시죠? 자, 얘네들은 변수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만의 함수를 만든다. 자, 그랬을 때 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define이라고 하는 예약어는 함수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본인이 함수명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컨대 여기에다가는 매개 변수를 나열하는 거죠. 뭐 x, y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쭉쭉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리턴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값을 통해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도 이제 글로벌 변수 목록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함수명과 본인이 만든 함수명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얘를 쓰지 못하고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빌트인 함수를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변수명이나 또는 함수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함수명을 피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적어 놓지 않았지만 변수명을 만드실 때에는 그 변수가 어떤 변수가 가리키는 값에 대한 특징을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한다면 name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nm이라는 식으로 써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주로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코드 같은 경우에도 code 코드라고 쓸 수도 있지만 또는 c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방식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변수명을 만들 때에는 그 변수가 가리키는 값, 그 값에 대한 내용을 이름화 시켜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에서는 그냥 부득이하게 아주 간단한 뭐 A, B, C 이런 식의 변수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객체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값이 가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클래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만드는 클래스 함수는 int입니다. 자, 실수를 만드는 클래스 함수는 float예요. 문자열을 만드는 클래스 함수는 str, 스트링입니다. 자, 리스트를 만드는 클래스 함수는 list고요. 튜플을 만들고 싶을 때는 tuple,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으면 딕셔너리, dict, 자, set를 만들고 싶으면 set, 이런 식으로 클래스 함수가 있는데 이 클래스 함수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객체는 속성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은 객체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방식은 객체에 대한 동작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방식은 함수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물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객체라고 할게요. 자, 객체는 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부를 때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변수예요. 객체 앞에 붙여 놓은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면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죠. 좀 더 정확하게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 위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에 대한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 몸뚱아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남자 몸뚱아리예요. 남자 몸. 그리고 그 남자 몸에 대한 이름으로 홍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이 남자 몸이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남자라는 몸뚱아리에는 어떠한 값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겠죠. 이름은 이제 홍길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남자 몸에는 나이가 있겠죠. 나이는 뭐 25. 자, 직업이 있겠죠. 그 남자의 직업은 뭐 학생. 자, 그 남자의 집이 있겠죠. 주소. 그러면은 홍길동이니까 한양이라고 할까요? 한양. 자, 또는 그 남자의 키가 있을 겁니다. 자, 키는 175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몸무게도 있겠죠. 자, 몸무게는 65kg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값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이것이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방식은 뭐냐? 그 객체에 대해서 실행하는 동작을 실행하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가라. 자, 그러면은 홍길동 몸뚱아리 가라 하는 거죠. 얘는 함수는 명령이니까 동작이니까 반드시 뒤에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 안에 어떤 값이 없을 수도 있고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가라에다가 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으로 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홍길동 가라 학교 되겠죠? 자, 이제 먹어라 뭐 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에다가 실행시킬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또 자라도 있겠죠. 자라 22시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객체는 실물이고 그 객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변수명이 있기 때문에 변수명 뒤에다가 점을 찍고 속성이나 방식에 대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자, 홍길동 변수명 쓰고 거기에 점을 찍고 가라 괄호 열고 닫고. 가라는 방식이자 메소드 함수인데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집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전달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객체한테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파이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방식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을 변수에 할당합니다. 자, 헬로우 월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력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헬로우 월드를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만, 자, 얘는 지금 할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sen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sen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실행시키면 sen이라고 하는 변수명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을 return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린터로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얘는 출력인데 위와 아래와 차이점이 좀 있죠. 위에는 따옴표가 있고 밑에는 따옴표가 없죠. 자,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이 변수,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표준 출력 위치에 출력하기로 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만 입력해서 실행하는 것과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출력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린트 함수를 잘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써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습니다. 자, 타입은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를 반환하는데요. 셋은 문자열이니까 str 이 클래스 함수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dir 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타입도 엄청 중요하지만 dir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dir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과 방식을 리스트로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리스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모양이 리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열고 원소들을 여러 개 컴마로 나열한 형태, 이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로 감싸져 있는 속성과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영어로 시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코딩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속성과 방식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문자열에는 방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의 속성과 방식에 접근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의 속성과 방식에 접근하려면 그 객체의 이름인 변수명 뒤에다가 마침표를 찍고 속성과 방식을 덧붙입니다. 자, is upper입니다. 자, is upper는 무슨 뜻이게 되겠습니까? is upper는 이 센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대문자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대문자이면은 true, 대문자가 아닌 false인데, 자, 커서를 요 함수 위에 오랫동안 올려놓으니까 설명이 나오죠. return true,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하는데 언제? if the string is an uppercase string, 그러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tru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hello world니까 false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upper라고 하는 메소드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소문자였던 hello world가 모두 대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는 센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자를 몇 번 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hello world에는 소문자 h가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 나옵니다. 자, 그런데 hello world에는 o라는 소문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다가 셀을 하나 추가하고, 자,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여기다가 소문자 5를 집어넣고 실행해 보시면 2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센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센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방식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 동작을 실행한 결과만 리턴할 뿐이지 이 값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도 있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방식도 있는데 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다시 sen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모습인 소문자 헬로 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고 그 결과를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반영하고 싶다면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 재할당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en의 값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고 그 결과를 sen에다가 할당한 다음에 출력하면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문자 h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0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